인간에 대한 연민. 박주영의 법정의 얼굴들. 판사의 책은 처음 읽었다. 출판사에서 보내주신다는 메일을 받고 궁금한 마음에 읽어보겠다고 했다. 이름만 보고 여성인가 했더니 남자분이셨다. 바쁘기로는 다른 직업 저리 가라일 텐데 벌써 두 번째 책이라니 정말 대단해 보였다. 판사는 어느 직업보다 글을 많이 쓴다는 것을 책의 말미에 적힌 글쓰기 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다. 그간 쓴 판결문만 합해도 어마어마한 양일 텐데 오타 하나도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책 잡힐 거리가 되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인 것이다. 게다가 늘 접하는 것이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혹은 청소년 범죄, 아동학대와 같은 중범죄였으니 좋은 생각만 하며 살아도 힘든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했다. 책을 읽으면서 판사님의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다. 너무 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심지어 돈을 껴서 주기까지 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. 동료 판사가 청소년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. 그런가 하면 이 책에 나오는 적나라한 범죄 상황을 접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. 범죄의 최종 판결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기도 한다. 별의별 사람들을 보며 웃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까. 책의 첫 부분이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어 소설인가 했는데 그 뒤는 대부분 그간 있었던 사건들과 영화나 책을 접하며 생각한 것들을 적어내려가는 에세이 형식이었다. 내용 중 우리가 모두 알만한 유명한 사건도 등장한다.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참 고단한 직업이 아닐 수 없다. 그럼에도 인간에 대한 연민과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판사의 인간애를 책 전반에서 느낄 수 있어 좋았다.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한다. 사람을 존중해야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학생을 존중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듯 판사에게도 인간에 대한 연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생각할 수 있었다. 본문 내용. 나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팔을 뻗쳐 나를 허공에 걸린 나를 붙잡아 주었다.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믿는다. 사랑이야말로 추락을 멈출 수 있는 중력의 법칙을 부정할 만큼 강력한 단 한 가지 것이다. 폴 오스터의 글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타인에 대한 사랑 외에는 이처럼 극단적인 절망과 고통에 맞설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. 인간애로 서로 깍지 낀 두 손만이 최후이자 최선의 안전망이다. 우리는 대부분 악의로 가해하지 않는다. 그러나 몰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. 악과 불의를 식별하고 악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굴 가리거나 밟고 있는 건 아닌지, 나 때문에 누가 고통을 겪는 건 아닌지, 사실은 내가 사기꾼 로봇이 아닌지 항상 경계하고 돌아봐야 한다. 그걸 깨닫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겠지만 그건 가해자의 죄과이므로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. 언제나 중요한 건 악을 자각하는 일이다. 악이 진정으로 노리는 건 선이 계속 악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다. 선이 악을 깨닫는 순간 악은 펑 하고 사라진다.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? 나는 글을 잘 쓰고 싶어서 글쓰기 잘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꼬드기는 책을 참 많이도 사모았다. 그런데 하나같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였다. 잘 쓰려면 많이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것. 즉 다문, 다독, 다상량 말고 별 뾰족한 수가 없다. 그중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. 독서는 실제 판결문 문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. 판사의 일 중 가장 힘든 것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. 인력 부족과 재정적 한계 상황을 접하며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다.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. 원래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다. 내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직업군이기 때문인지 모르겠다.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새로운 충격과 함께 에너지를 주었다.